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에 많으십니다. 요사이 하노이 쇼크라고 불리는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내막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건입니다. 즉 김정은, 문재인이 합작한 한반도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난 사건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속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비핵화 사기극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든지 대북 제재의 포위망에 갇혀가지고 말라 죽든지 선택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북한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든지 심하게 말하면은 적화가 된다든지 하는 사태로까지는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단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사태를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면은, 진실을 알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을 제대로 안다면은 저렇게 한가하게 논평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루에 5개, 6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진실이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 고맙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정보를 나눠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제발 진정한 북핵 전문가가 나와서 황교안 이 대표를 잘 보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폭탄은 이제 주로 우라늄으로 만듭니다. 우라늄. 농축 우라늄으로 만듭니다. 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농축 우라늄이 만드느냐? 영변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은 이미 공개된 겁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개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미끼입니다. 그거는 공개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없애는데 카드로 쓴다는 거죠. 문제는 숨겨진 게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게 2개, 3개 이런 설도 있는데 더 많다는 설도 있고요. 이 숨겨진 우라늄 농축 시설. 그래서 한때는 플루토늄에 주안점을 두다가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우라늄 농축을 북한이 그 체제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증언을 한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장엽 선생입니다. 황장엽 선생은 1987년에 한국에 오셨다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북한에 대한 중요한 최고급 정보를 전해준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1994년에 제네바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래하여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도록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황장엽, 당시 국제담당 비서입니다. 국제담당 비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정보당국에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이 핵 문제를 다루고 있던 강석주와 나눈 대화입니다. 강석주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강석주, 김계관 이런 사람들 다 핵 문제의 전문가들입니다. 강석주가 황장엽 비서를 찾아오더니 과거의 핵 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갈루치가 덮어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즉 뭐냐 하면은 과거에 핵 개발을 한 것이 있었는데 갈루치 미국 육자회담이 아니라 제네바 협상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거는 불문에 붙이고 지금과 미래에 핵을 못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황장엽 선생이. 그러나 5년쯤이 지나면은 미국이 과거의 핵 개발을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그때 가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더니 강석주가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무기 담당 개발 비서이던 전병호가 또 황장엽 비서를 찾아와서 핵 폐기물을 땅에 파묻어 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플루토늄이 밀매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국제 담당 비서인 황장엽 선생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게 1996년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1996년에 이 핵개발 담당자 전병호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파키스탄과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2001년 9월 10일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에 아주 최후 통첩을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으로는 파키스탄에 있는 파키스탄의 핵개발 대부로 알려져 있는 칸 박사가 북한에 또는 여러 나라에 핵 관련 정보나 기자재를 넘기고 있다. 칸 박사를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무샤라프 대통령이 칸을 연금시켜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칸이 그동안에 한 이 칸 박사는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들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샤라프는 군사령관 참모총장 출신인데 미국이 원체 압박을 하니까 파키스탄의 영웅이지만은 어쨌든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하여 칸 조사를 합니다. 신문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 신문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북한과 우라늄 농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나는 칸 박사입니다. 북에 우라늄 원심 분리기 설계도와 몇 개의 분리기를 제공하였다. 농축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쇼핑 리스트도 주었다.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에게 핵폭탄 3개를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다. 완성된 플루토늄 폭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한 미국이 2002년입니다. 2002년 9월에 국무부의 켈리 차관보가 북한에 갑니다. 북한에 가서 자료를 들이대고 강석주에게
왜 몰래 약속 위반 아니냐? 제네바 협상 위반 아니냐? 당신들이 지금 우라늄 농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료를 들이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강석주가 김정일하고 의논하고 오더니 놀라운 토로를 합니다. 맞다. 우리 우라늄 개발하고 있다. 어쩔래? 바로 2002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에 이 켈리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렀습니다. 당시에 임동원 씨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임동원 씨의 방북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임동원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볼턴이 쓴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켈리에게 북한 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북한은 최고 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 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임동원 씨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느냐?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아니, 북한 측이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임동원 씨는 그거 믿을 수 없다. 미국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존 볼턴이 당시에 유엔 대사였는데 자기 회고록에서 뭐라고 했느냐? 임동원 씨를 진짜 북한 정권 변명가다. 북한 정권을 위한 대변인이다 이 말이죠. 요새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Real DPRK Apologist.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미국의 핵화 박사를 김정일이가 초청을 해가지고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줘 버립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죠. 이 순간 임동원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임동원 씨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그거 없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즉 2007년 4월 15일 16일자 르몽드 파리의 아주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국제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르몽드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내용은 최근까지도 이 김대중 센터 김대중 평화센터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에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묻습니다. 르몽드가 이렇게 묻습니다. 2003년 미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유발된 2차 북핵 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물어요. 2003년이 아닙니다. 이거 2002년인데 이 기자가 착각을 했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공화당 측은 1994년 북미 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사태로 기획을 됨으로써 6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된 셈이 됐고 평양 핵 야욕에 대한 잠금 장치가 존재했던 그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 정권 타도를 유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르몽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김대중 씨, 난 제임스 켈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동훈 씨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이때 열심히 지금 우라늄 농축 기계를 돌려가지고 핵폭탄 만들고 있을 때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팀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없다. 북한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북한에 우라늄 농축이 없다고 그것은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그런 판단을 유도한 사람 또는 동조한 사람이 임동원 씨고 그 임동원 씨는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작년 뭘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조갑제닷컴을 열어보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오면은 핵 문제 관련 기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턴이 한국의 좌파 정권을 불신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2000년과 2007년 열린 평양회담 주역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자문단 좌장을 맡은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원 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볼턴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볼턴은 군축 전문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씨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잘 알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같은 뿌리인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에게 정의용 특사가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전했을 때 믿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속아 넘어갔지만은 볼턴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트럼프는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러나 볼턴을 속이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김정은 만났을 때 딱 준비를 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카드를 딱 들이대가지고 당신들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없애야 한다라고 들이대었더니 김정은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결국 회담은 파탄나고 지금 우울한 상태에서 기차 타고 중국을 거쳐서 아마 내일쯤 돼야 평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역대 한국의 3대 좌파 정권을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